예, 6월로 접어들었는데 무역 분쟁이 봉합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6월 흐름들 체크해 보고요. 전략도 점검합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미중 간의 분쟁은 봉합이 좀 되고 네. 봉합이 됐을 때에 사실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마무리를 됐어야 되는데 다시 지금 격화되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까지 지금 때리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예, 진행 상황, 향후 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 다음으로 또 계속 확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다만 그 확산의 그 대상이 유럽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보다는 멕시코가 네. 먼저 했었다라고 하는, 멕시코 쪽으로 먼저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잘라놓고 한번 잘라서 말씀을 드려보면 빠르고 갑작스러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상당히 좀 장기전으로서 가서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이유를 일단 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공격수가 미국이었고 수비수가 중국이었기 때문에요. 이 타협이 빠르게 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좀 유화적인 형태의 제스처를 쳐줘야 되는데, 중국이 타협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결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강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요, 아마 이 협상이 보다도 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타협을 갖고 오는 추동력을 이렇게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협상이 좀 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중국, 미국 모두 다가 협상이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정치적인 부분들로서 옮겨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쉽게 발을 빼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 무역 협정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처럼 빠르게 타결이 되기는 어렵고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 관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에 이어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서 이 중국이 하고의 분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번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일단 타결을 내놓고 다른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상당히 무역 분쟁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요. 이제 경제 변수에 영향이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변수의 영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불리하죠. 우리나라의 5월 달 무역 수지 수출 이런 거 보면 9% 정도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초의 계획은 이제 중국을 굴복시킨 다음에 이제 다음 유럽으로 가든지 그 수순이었죠.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중국하고의 긴장 관계가 쉽게 해소가 안 되니까 확전을 벌리고 어떻게 만만한 놈부터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멕시코나 그죠? 네. 이란을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해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걸 알 겁니다. 북한 문제도 사실 해결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그렇죠. 다 교착 상태이고요. 그나마 미국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연준이 좀 나서기를 시장이 기대하는 건데요. 연준의 정책 기조가 변할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씩 얘기가 나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도 기간인 이상 그 내부에는 항상 비둘기파도 있고 매파도 있고 혼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제돼서 어떤 결정이 내려가지고 문서화됐을 때는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각자 어떤 자리에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인 형태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매파 입장에서는 매파적인 형태로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당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실업률이 3.6%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3.1%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 자체로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주가가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주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금리를 내리는 건 어디까지나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는 금리를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동결이 계속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이제 무슨 FOMC 회의가 끝나거나 이랬을 때에 코멘트를 통해 가지고 약간씩 금리 인하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코멘트 정도로 시장에 주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그다지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통위에서 이게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런 기대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기대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행 자체가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다 금리가 여기서 크게 변동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 압박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은 동결 추세이고 연말쯤 가면 조금 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조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클라리다 부의장도 그렇고 몇 명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목소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파월인데 파월은 지금 지금 상태로 가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영향들이 요인을 주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소위 이제 아래 공포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꽤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5월 달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경기 둔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미국만 경제가 좋고 나머지는 안 좋다라는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상 보면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경기 부양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부동산에 의지해서 지금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은 이미 1년 전서부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고 오히려 경기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빠지게 되면 이제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가지고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보다는 아마 이게 경기 부분,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전략은 마지막에 여쭙겠고요. 6월 시장에 주목해야 될 변수 지금 무역 분쟁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6월 달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동안에 아무튼 계속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는 주가가 2,000에서 2,250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상황이 더 가게 되면 올해 내내 주식시장이
그거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050을 약간 밑도는 상태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하락의 폭은 일단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6월 달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5월 달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박스권을 뚫기는 위아래 모두 다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밑으로 뚫기에는 그러니까 그 박스권을 위로 뚫기에는요. 일단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1분기에 이익이 한 30% 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연간으로 30%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요. 2000년 이후로 가장 그 이익의 감소폭이 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 주가를 끌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또 하단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달리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그 바닥이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면 위아래 달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달 주식시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을 한번 만들고 하반기 정도 이렇게 그 뒤로 갈수록 조금씩 위로 탄력을 좀 붙이는 그런 과정으로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올 4월의 고점 2252, 올해를 지나고 봤을 때 연중 고점이 되면 참 아쉬운데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제가 네, 뭐 확신하기가 어려운. 돌려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하반기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예, 그러면 뭐 대략 그 단기 전망까지 이제 하신 걸로 판단을 좀 하고요. 그러면 예. 투자자들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요. 선진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하게 되면 뭐 무역 분쟁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선진국 시장이 여기서 계속 하락하게 되면 그 과연 우리 시장이 얼만큼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는 별로 일단 그 좋은 부분들은 아니고 특히 선진국 시장이 작년서부터 올해 5월 달까지 3번의 고점을 만든 상태지 않습니까? 주로 뉴욕 증시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가 굉장히 그 두꺼워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뚫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년 말보다는 좀 불리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략 측면에서 보면 우선 바닥을 완전히 만들 때까지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반전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연초 주가가 2000에서부터 2200을 넘어서까지 올라간 가장 큰 동력은 제1호 동력이 반도체였습니다. 왜 반도체가 올라갔느냐? 뭐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하반기에 뭐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제일 큰 동력은 삼성전자가 37,000원까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동력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떨어질 때까지는 중소형주, 반전하면 대형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평론가님과 함께 6월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출발 마켓온 오늘 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끝까지 지켜보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